대학생 됐는데 힘들기만 해. 왜? 전공이 예상했던 거랑 완전 달라. 난 기대 이상인데 세상 보는 눈도 막 넓어지고. 스타트업 학부라 더욱 흥미롭고 기대되고. 너희 진짜 부럽다.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더 큰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다양한 학문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인문학의 지역적 시야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어떤 전공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의 이주영 교수입니다.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는 그 아시아의 4개 지역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4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먼 곳으로부터 하면은 서아시아, 또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4개 지역인데, 일본은 좀 작긴 합니다만은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인문학적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의 언어나 문학 혹은 역사, 사상, 예술, 그런 것들을 학제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부의 교육 목표입니다. 지역적으로 중국하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서양학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역적인 편중을 넘어서서 또한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했고요. 이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종의 그 지역학이라든지 사회과학적인 탐구는 우리나라에 제법 있어 왔습니다. 언어학습이라든지 사회과학적인 탐구는. 그런데 피상적인 이해로는 부족하고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죠.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해를 가 인문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시아 문명학부로 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처음이고, 또 이런 언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처음이지만, 또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런 학제적인 인문학 교육을 하는 것에 체계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도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오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라든지 우리 사회 민족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세계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또 활동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두 개의 언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언어를 배워서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또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진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언어문명학부는 인문학 기반의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서아시아 언어문명 전공, 인도 언어문명 전공, 동남아시아 언어문명 전공, 일본 언어문명 전공 등 4개의 세부 전공을 두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이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생이 되면 모두 아시아 문명론 입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세부 전공에 진입할지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수업은 각 전공 교수님들이 번갈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개의 전공 모두를 접해볼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세부 전공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건설한 서아시아는 인류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형성된 종교, 정치관념, 지식체계는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4가지 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좀 생소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언어라든지 좀 희소 언어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랍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방언들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살아있는 언어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서아시아라는 지역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인 것 같아요. 서아시아 언어 문명 전공은 이 지역의 대표 언어인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등의 언어 능력을 키우고 종교, 문학, 역사 등 서아시아 문화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인문학적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서아시아 언어 문명 전공자들은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양한 협력 사업에 기여하게 된답니다. 얌, 아, 마냐따 이렇게 골라볼까요? 락샤, 씨, 네가 보고 있는 네가 보고 있습니다. I'm Professor Travis Smith, Professor of Sanskri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to its cultural diversity, South Asia is also home to countless religious traditions. In addition to the religious traditions that were born in South Asia, such as Hinduism, Buddhism, Jainism, all of these, it's also home to later religious traditions such as Sikhism, Islam, naturally, Christianity, Judaism. Basically, no matter what religion you name, you can find it in India. 종교와 철학의 나라에서 최근엔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인도. 인도 언어 문명 전공에서는 이러한 인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일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의 소통을 도울 지역 전문가. 그 꿈이 커가고 있는 인도 언어 문명 전공이었습니다. 예, 저는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운경입니다. 예, 동남아시아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제 인도, 중국, 이슬람 그리고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오면서도 독자적으로 이제 그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온 지역입니다. 특히 국제 해상 교류의 중심이어서, 해상 무역의 중심이어서 경제와 문화가 교류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언어적 그리고 종족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두드러지는 동남아시아.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 문화 경제 교류의 중심이었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인도와 중국 문명에 비해서 그 사이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 학문적으로 그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아세안과의 경제 교류 그리고 또 한국과 동남아 지역 간의 또 인적, 경제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좀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제 문화적인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언어를 같이 교육을 해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가와 그리고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동남아시아 언어 문명 전공. 함께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전공입니다.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우선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의 모토가 이제 다양성성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는 한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일한 민족, 단일한 언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종족과 언어와 문화가 서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상호 경쟁하면서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켰고 근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독창적인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대학들의 외국어 관련된 학과들을 보면 주로 언어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는 경제나 정치나 법과 같은 면도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여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본 언어 문명 전공이 추구하는 균형과 조화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체적인 일본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 모인 우리는 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언어를 일단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언어들이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이 지역의 문명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 다양한 되게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저한테는 매력적이었어요. 잡지에서 본 이국적인 동남아만의 매력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동남아시아는 가장 인구도 많고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12년 국제도서전에 참가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도서들을 많이 관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제가 접해오던 사우디나 중동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테러 외에도 다른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이 정말 큰 매력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 교수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에는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운영해 본 적이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주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람이 열린다고 해야 될까? 네, 아무래도 신설학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이제 개척되지 않은 그런 분야를 탐구하는 과라 생각해요. 그렇기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당 지역을 연구하는 선두 주자가 될 수 있겠죠. 소수과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고, 한계를 넘고 경계를 확장하는 융합적 교육.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기의 중심이 될 아시아 지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다재다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과 탐구 정신으로 반짝이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지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디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는 빙고 게임 같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언어, 역사, 철학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에게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빙고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가지 않은 길, 개척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는 아시아의 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